제가 나이트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몽골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잠을 이틀 동안 거의 한 4시간 잤나? 예, 시간가 늦었어요. 예, 정말 좀 빡신 스케줄에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찍자. 가서 좀 여기가 지금 이 공간이 어떤? 이 공간은 저희 집입니다. 아니고요. 저희 병원입니다. 병원. 영화에도 나옵니다. 장동건 주연의 뭐 영화였는데 김희애 님이 여기 오셔서 거기에서 섭외가 갔어요. 뭐 나름 괜찮은 공간입니다. 메이크업을 뭐 여성분들처럼 강하게 한 건 아니고 비비크림 정도 살짝 바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크림을 발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차 세안을 가장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세안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손 가볍게 씻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지저분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 손을 가볍게 씻고 이제 클렌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이렇게 손만 좀 잘 씻어 주셔도 충분하고요. 기본적으로 클렌저를 잠깐 써서 노폐물만 좀 해결해 주셔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도 있죠. 오일로 오일을 짠 다음에 물을 살짝 이렇게 문지르면 하얗게 유화 반응이 생깁니다. 그 유화 반응이 생긴 것을 얼굴에 비벼주는, 가볍게 문질러주는 식으로 방법을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충분히 좋아지고, 클렌징은 기본적으로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1분 정도 시간을 소요로 하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클렌징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쓰는 클렌저를 쓰고요. 이거는 똑같이 제가 짜서 거품을 내고요. 똑같이 되게 오랜 시간 클렌징을 하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열심히 잘 문질러만 주셔도 클렌징 효과가 나타납니다. 코 옆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코끝이나 코 옆, 눈 밑, 그 다음 요 사이 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이 피지 분비가 원래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클렌징을 좀 잘 문질러 주시고, 한 1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클렌징을 한번 1차적으로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을 했고요. 자, 클렌징을 했으고 1차 세안하고 물기를 좀 닦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세안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2차 세안은 뭐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절대 과하지 않게 손끝을 이용해서 되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듯이 클렌징만 해주셔도 되고요. 시간 자체가 2분, 3분 안 넘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되게 처음에 거끌거끌한 부분들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맨들맨들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크업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차 사용만으로도 나름 제 피부는 반들반들거리지 않아? 자. 토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세럼 형태를 바로 씁니다. 굳이 저녁에는 그냥 보습만 기본으로 조금 하는 게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익상으로 되는 거겠죠. 이런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 두 번째 단계는 수분을 피부 안으로 사실 이제 넣어주는 패턴이다 보니까 저는 보통 쓰게 되고요. 팩을 쓰면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팩을 쓰는 날에는 팩만 하고요. 그 다음에 팩을 하지 않는 날에는 그냥 이거 세럼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아쿠아포린 세럼, 제가 더센데서 만든 하이드레이팅 세럼이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히알루론산 베이스가 되고요. 여기는 스킨스틱걸즈에 있는 리텍스처링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건 지성에 되게 좋습니다. 지성 있는 분들이 피지 분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모공도 좀 있는데 약간 각질이 좀 생기는 분들, 각질을 제거하면서 피지를 컨트롤하는 목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성이다 보니까 이 개념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B5 성분 자체가 또 보습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어떤 제품들 좀 집히는 대로 좀 쓰는 편이에요. 이거 쓰고 이러진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이 중에 하나를 보통 골라서 하나 쓰게 되는 경우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팩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팩을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여러분들 간혹 오버나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팩 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는 경우들이 간혹 계신데,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선호하지 않고요. 그 팩에 있는 성분들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밀폐 효과가 되게 높아지면서 오히려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보습에 좋다고 이거를 그냥 계속 뭐 얼굴에 물 담가 놓거나 발 담가 놓으면 그게 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고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1시간씩, 2시간씩 그거 잘 때 그대로 주무신다라고 하면 밀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 팩도 수분을 이제 건조해서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 날아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더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수분 상당히 이게 많이 먹음을수록 피부가 오래 장벽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팩을 두는 게 좋습니다. 팩을 쓰고 나면 일단 한 번 정도 그냥 저는 가볍게 한번 문질러 주고요.
뭐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끝. 저는 저녁에는 보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항산화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낮에 이제 되게 지쳐서 피부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이걸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편안하게 쓰는 재생크림이고요. 이거는 에이지 인터럽터라고 해서 당화를 잡아주는 그냥 되게 좀 고가 제품이긴 한데 실제로 쓰는 거니까 고가 제품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꼭 저는 항상 비타민 C를 살짝 섞어서 바릅니다. 그래서 비타민 C 파우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 C 파우더 보이시죠? 제가 쓰는 시카 베리어 크림이고요. 뭐 딱 얼굴에 쓸 수 있는 양만큼을 쓴 다음에 비타민 C 파우더를 저는 딱 한 반 스푼 보이시나요? 이 정도 보이시죠? 반 스푼 보여죠? 반 스푼 텁니다. 이렇게 딱 넣고요. 그냥 섞습니다. 막 비벼! 살짝 비벼주고요. 그냥 바로 씁니다. 이게 비타민C 파우더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보통 비타민C C페룰 같은 비타민C 세럼도 되게 전 많이 또 쓰기도 했고 오랫동안 쓰긴 했는데 그렇게 쓰니까 제품이 이렇게 중복되더라고요. 세럼 형태를 두 번을 쓰게 되고 뭐 이런 게 좀 번거로워서 그냥 보습 세럼을 쓰고요. 비타민C 파우더를 크림 단계에서 조금 발라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한 스푼, 지금은 뭐 제가 반 스푼 이상, 원래 한 스푼까지 저는 씁니다. 한 스푼을 쓰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 이렇게 반 스푼을 쓰니까 너무 자극이 있고 되게 따갑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되게 소량씩 이렇게 쓰다가 점점 적응되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가득한 스푼을 충분히 써서 이 제품에 섞어서 바르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따갑거나 하는 게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 이게 피부 결이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C를 썼을 때 피부 결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약간의 각질 제거 효과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이 제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충분한 양을 써서 똑같은 양을 발라서 쓰면 크림에 그냥 비타민C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거죠. 보통 저도 막 되게 번거로운 걸 싫어해서 이렇게 방법을 해서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 크림, 스킨스틱까지 에이지 인터럽터, 그리고 비타민C 파우더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써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마지막 저녁에는 꼭 바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A입니다. 짜자잔. 제가 이거 지난번 파우치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이거 의약품이어서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트리파루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는 몸에 사실 발랐을 때 봄 여드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처방으로 처방이 나와 있고요. 몸에 발라도 되게 자극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세 때부터 쭉 사용을 해보면 점점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위험도나 이런 것들의 빈도를 훨씬 낮춰주고 극복해 나간 게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스티바 단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량이 나오지 않죠. 더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굳이 1세대를 계속 쓸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되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너무 적응증에 대해서만 딱 집중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여드름에 대해서 여드름 치료 제품으로서 허가는 받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되게 여러분 스티바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이 제품들 출시가 됐을 땐 여드름 치료제로 나왔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꾸준히 사용해보니까 이런 모공도 개선될 뿐만 아니고 잔주름도 개선되고 피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항노화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레티노이드 계열은 여드름이나 피지 컨트롤에 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두 번째 항노화의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도 피부 결이 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한 번 낫자면. 저는 처음에 절대 이렇게 권하진 않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반 정도 이 정도 용량을 가지고 얼굴 전체에 살짝 찍어 바른다는 느낌으로 전체를 골고루 펴주는 그 정도의 양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적응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다 씁니다. 다 써서 나머지 양까지 쓰는데, 저는 처음에 좀 바를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나 입 주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눈꺼풀 같은 경우는 몸으로 그냥 썼다가 눈 확 뒤집어집니다. 이거 피부 염처럼 막 되게 우리 알러지 생긴 것처럼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눈꺼풀 부분은 처음 쓰실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입 주변도 각질이나 이런 것 되게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간혹 계셔서 되게 소량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야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이제 4세대 레티노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처음 만약에 내가 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걱정돼서 레티날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고 하신다면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적응이 충분히 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사용을 하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는 눈가에서 옆으로, 그다음에 눈 밑에 건 아래로, 그리고 눈가에 갔던 것들은 귀 밑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렇게 딱 모입니다. 이렇게 딱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요게 모인 것도 옆으로 가서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라인을 따라서 그냥 가볍게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눈가에서부터 가볍게 밖으로 불어서 귀 앞에까지 빼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귀 앞에까지만 조금 마사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림프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귀 앞쪽하고 귀 아래쪽에 상당히 림프가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가쪽까지 좀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귀 뒤랑 귀 앞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꾸준히 해서 귀 아랫부분을 그냥 쑥쑥쑥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살살 문질러서요, 요 밑에까지 얼굴을 좀 마사지해서 아래쪽으로 해준다는 느낌으로 턱 라인 옆으로 밖으로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 있죠? 이렇게만 좀 빼주셔도 전체적으로 일단 이 순환이 도움되고요. 마지막에 요게 모여있는 부분에서 밖으로 쭉 밑으로 목 밑에까지 그냥 쭉 한 번씩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살짝 지금 이렇게만 마사지 해도요, 상당히 얼굴 라인이 되게 갸름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조금 이제 저녁에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조금 문질러 주고, 지금만 보더라도 확, 오른쪽 부분들이 확 좋아졌죠. 제가 느끼거든요. 이거 되게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 뭔가 진짜 시술 받은 듯한데. 크림을 좀 바른 상태에서, 이 크림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마사지를 2-3번씩만 조금 반복을 해주셔도요, 실제로 얼굴이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붓기가 확 빠집니다. 자, 그래서 얼굴 라인들을 되게 선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무슨 노력으로 사실은 이게 뭔가가 되게 좋아지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꾸준한 습관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A를 지금 제가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자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만약에 비타민 A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안다면 이렇게 안 쓰고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욕심내서 나 비타민C도 쓰고 싶고 비타민 A도 쓰고 싶고 썼다가 되게 피부가 자극되거나 민감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만 우선적으로 적응해서 충분히 사용할 때까지 쓰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비타민 A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 비타민 A 제형 자체가 여러분들, 저는 이게 되게 지금 되게 꾸덕한 크림이다 보니까, 크림 형태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레티놀 제품을 썼을 때 세럼 형태일 수도 있고 좀 묽은 크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쓰다가 보면 중간에 그 질감의 느낌이 조금 더 물 쪽에서 기름 쪽으로 가면 되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레티놀 같은 제품들을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형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물 쪽에 가까운 걸 먼저 쓰고 점점점 로션이나 크림 쪽으로 쓰되, 그런 제품을 써보니까 요거 좀 한 2번째 단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3번째 단계도 끼워 넣을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보시고 그 제형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렇게 쓰다 보면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고요. 비타민C가 충분히 적응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비타민 A 제품들을 써서 적응을 시켜 나가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품 개수는 좀 많아 보이지만 이걸 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쓰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꾸준히 이 방법을 루틴으로 해오면서 피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뭘 써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이런 방법을 그대로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되게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 중에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조금씩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